사업 시행자까지 봤거든요. 여기까지 오기가 혼자서 한다든지 그냥 강의만 쭉 들으면 굉장히 힘든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비를 못 넘겨버리면 다 헷갈리는 거죠, 이제는. 그죠?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시고 보시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조금, 뭐 쉬운 건 아니고, 조금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결국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하죠? 그렇죠. 민간 주도로 하죠. 그리고 개선사업은 누가 하죠? 공공주도로 하죠. 공공주도로.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요 두 개에서만,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누가 한다? 민간 주도로 합니다. 민간 주도. 요 야들이 하죠. 야들이 합니다. 근데 야들이 하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해요.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의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버린다? 공공에게 넘겨버립니다. 사유. 야는 이런 사유가 발생해도 공공한테 넘긴다는 말이 필요 없죠. 원래 누가 하기 때문에? 공공하기 때문에.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이더라?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에게 사업을 넘겨버린다. 그 등에 들어오는 게 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이죠. 넘길 수 있다. 사유가 3개죠. 면적도 2분의 1, 소유자 총수 2분의 1.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1년에 지정 신청이 없을 때,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공공시설한 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요? 2배. 2분의 1, 2배는 1의 2배는 병행. 그래서 그렇게 배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로 지정이 됐다가 어떤 사회가 발생하면 시행자를 바꿔삐죠. 그죠? 센터를 어디에 잡아놨다? 실시계획 인가로 잡아놓고 1번 1년, 2번 2년, 3번 취소, 4번 파산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직까지 못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 좀 중점을 둘 때이기 때문에 뭐 암기를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억이 나면 돼요. 그러니까 배운 거, 그런 이상한 거 배운 거 기억나? 네, 그죠? 그 유사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민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공주도로 시행자를 바꿔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유가 간혹가다가 시험에 나오는데 이거 나오면 수험생들 다 틀립니다. 이거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293에 있어요. 293 맨 상단에. 자, 목차 읽어봐요. 그렇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에서 공공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시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문장을 여러분 책 보세요. 여러분들 책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책을 보셔야 돼요. 자, 4번, 네모 4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제가 해석하면서 읽을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인데, 요런 사유가 있으면 공공사업 시행자가 주도되는 거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돼 버린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보니까 박스에 사유가 몇 개가 나옵니까? 8가지 사유가 나오죠. 보시면 1번. 본문으로서 시장군수는 재개발 재건축이 민간이 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원칙적 사업 시행자가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직접 사업을 하거나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서 사유가 몇 개 나온다? 8개의 사유가 나오는 겁니다. 8개가 암기가 돼요. 그죠? 이게 한 개를 끄집어내서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지조차도 몰라. 이거는 진짜 암기가 확실하게 돼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보니까 1번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2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서 정비계획에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몇 년? 2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3번 추진위원회가 시장군수로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3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없고 조합이 설립됐다 하더라도 역시 몇 년?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4번째 지자체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순환정비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뭐 될 때? 취소가 될 때, 그 다음에 7번째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이나 국공유지와 주택공사가 소유한, 즉 공공이 소유한 면적이 얼마? 2분의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시장군수가 하는데 동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해당
8번에 정비구에서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얼마 3분의 2가 공공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8개거든요. 자, 8개인데 금방 옵니다, 이거. 자, 한번 보세요. 8개인데, 자, 암기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3개, 2개로 이렇게 셋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3개, 2개. 3개가 뭐냐면, 천병수 이라면 돼요. 천병수. 자, 1번이 천재지변이죠. 천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도시군객사가 병행 넣어줘. 병 동그라미. 5번에 순환정비없이 넣어줘. 순 동그라미 이라면 천병순 넣습니다. 사람 이름이 천병수예요. 병수이. 정택이도 기억나죠? 정택이 뭐 할 때 놉니까? 정택시 공원에 어디서 놀러 가든가? 에? 정택시 어디 놀러 가든가? 지구단위에서 놀러 가죠? 지구단위에서. 이게 여러분들 두 문자를 딸 때, 두 문자를 따는 거는 좋은데요. 너무 많이 따는 거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들을 때 두 문자 따는 거 어마무시하게 좋아합니다. 수험생들. 근데 두 문자를 너무 많이 따면 부정이 생겨요. 그래서 두 문자는 딸 때는 만족스럽거든. 근데 시험장 가서 못 써먹죠. 실타래가 잘못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먼저 알고 그러고 나서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누구 강의가 두 문자 많이 따서 좋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네 입에 달콤한데 그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봐봐라. 못 써먹는다. 시험장 가가지고. 그런 강의 좋아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먼저 설명이 되고 충분히 이해가 돼야 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됐는데 그걸 시험장에 가져갈 때 간단하게 가져갈 때 필요한 게 두 문자로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천병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천병순. 천이 뭐야? 병은 뭐야? 순은 뭐야? 순환정비 방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 2번, 3번, 2번을 봐봐요. 2번에 보면 정비후 지정 고시에 따라서 정비에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부터 몇 년? 2년 안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 사업시행 인가 네모, 사업시행 계획 인가 네모, 사업시행 계획 인가 네모. 그 다음에 3번 추진위가 시장군수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 인가 신청이었고 조합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역시 3년이 지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을 때 역시 사업시행 인가 네모, 사업시행 계획 인가 네모. 그 다음에 6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취소될 때 사업시행계획 인가 역시 네모. 지금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죠. 그죠?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인가인데 2년, 3년 취소예요. 끝. 뭐라고요? 2년, 3년 취소. 예정일부터 2년 안에 인가 신청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3년 조합 3년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될 때. 2년, 3년 취소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밑에 7번을 봐요, 7번. 7번하고 8번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7, 8번을 가만히 한번 봐봐봐. 7번하고 8번을 가만히 한번 봐봐봐. 그렇죠. 그렇지. 잘한다. 면적 2분의 1이 공통점이죠. 면적 2분의 1. 면적 2분의 1을 공통점을 잡아놔놓고 국공유지 내지는 주택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공이 가지고 있는 면적 얼마? 2분의 1에 토지등 소재 얼마? 과반수가 동일하든지 면적 2분의 1에 소유총수 얼마? 3분의 2가 많든지 요청을 하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공공주도 사업, 재개발 재건축에서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한 사유가 8개인데 3개는 뭐야? 천병순. 3개는요 사업 시행 인가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제 외울 거예요. 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 100번 외우고 갈 겁니다. 100번을 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업만 집중해서 들으면 된다. 자, 다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의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는데 민간이 지고 있죠.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공공주도로 사업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사유가 8개거든요. 3개가 뭐라고? 천병순. 천은 천재지변, 병은 병행, 순은 순환정비 방식.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뭐라고요? 사업 시행 인가 몇 년? 2년, 3년 취소. 그 다음에 면적 2분의 1 끝.
됐어, 다 했어. 여기 다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이구사의 대행자가 오네요. 대행자. 여러분, 대행이란 말 처음 봅니까? 배운 적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배웠나요? 그렇지. 맞췄어. 앞에서 배웠지. 앞에 어디서 배웠을까? 도시개발법에서 대행이 나왔죠. 그죠? 자, 한번 보세요. 대행이 뭐예요, 대행? 그렇지. 대행이란 것은 대신한다. 이거죠. 대신한다. 자, 우리가 처음 배운 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배웠거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고. 누가? 그게 대신한다고. 누가? 민간이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대신하자. 그래서 이게 대행이라면,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이란 말이 개발계획의 공모, 그 다음에 대행, 그 다음에 원형지, 이 세 가지 제도가 같이 들어온다고 했죠. 민간 참여기를 확대하자. 그래서 누가 대신합니까? 민간이 잘하는 거, 설계, 분양, 그 다음에 부지조성공사나 기반시설공사 이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대행입니다. 이게 대행. 아니, 완벽하게 알고 있을 필요는 없어. 근데 요 비슷한 걸 네가 설명한 적은 있어.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그죠? 수업을 듣는데 중점을 어디에 두면서 들을 것인지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6과목 전부 다를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삼키고 소화를 시키고 머릿속에 소화된 게 일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다고 해서 한번 알은 게 영원히 가는 겁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다 가진 않습니까? 다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큰일 나요. 다 가면 안 돼요. 왜 봐요? 음식을 먹잖아. 그럼 그게 어디로 가? 소화가 될 거 아니야. 그게 다 살로 가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 다 쓰입니까?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가죠. 변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 몸에 남아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살조차도 뭡니까? 빠지잖아. 뭘 안 하면? 아니, 그 근육이 빠지잖아. 뭘 안 하면? 운동 안 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기억됐다고 끝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반복을 안 하면 빠져나가는 똑같다니까요.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다 체험하고 다. 자연의 이치는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했어.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한 걸 갖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이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다 빠져나갑니다. 다. 소흡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소흡수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 소화흡수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잘 돼야 돼? 네? 기초 대사량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그게 10배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약발이 받는 사람이고 안 받는 사람이 있잖아. 약발을 잘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초 대사량이나 그런 것들이 기본이 탄탄해야 돼요. 그게 기본서 수업이 돼 있어야지 공부도 기본서와 관련된 수업이 돼 있어야지 요약집이나 각종 내용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그걸 시험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요약집 간단하게 보고 마치 그걸 안 것처럼 시험장 가서 써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장 가봤잖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시험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고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운동을 잘해가지고 기초 체력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버텨낸다니까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개발법에서 배웠거든요. 정비법에 또 나와버렸어요. 정비법에. 그래서 정비법에서 대행은요. 똑같아요. 대행은 뭐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 대신하는 거지 뭐. 대신한다. 어디에서? 그러니까 이거 똑같아요. 재개발하고 재건축했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했어.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했는데요? 민간이 했죠. 민간이 누군데? 그렇지. 아이고 잘 써먹는다 이제. 조합하고 또 토이동 소년은 어떤 사업에서만 할 수 있다? 재개발. 몇 명? 그렇지.
야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둘이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때 대신하자. 그럼 누가 대신할까? 누가 대신할까? 공공이 대신하겠지 뭐. 공공이 누군데? 공공이 누군데? 아니 공공 민간으로 나눠가지고 처음에 열 몇 번을 갖다 계속 반복 외운 게 그냥 할 일 없어서 시간 남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써먹으려고. 그 여들이 다 이게 다인데 이게 다라고. 그 시험은 개발법에서 대행이 나오느냐 정비법 대행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옛날에 시험 문제 이런 놈도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에서 대행자가 될 수 없는 자를 했어요. 대행자가 될 수 없는 자 누굴까요? 공공이죠. 공공이지 뭐. 대행자가 될 수 없는 건 공공이지 뭐. 법 조문에 없어요 그게. 다 틀렸어. 원리라는 사람은 우리 쉬운 문제를 내 이러면 1초 만에 못 잡히죠. 정비사업은 다릅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을 원래 누가 하는데 민간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게 숙지가 됐기 때문에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봐봐. 사업 시행자의 원리를 정비사업의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사업 시행자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행만 딸딸딸 해가지고 외워가는 거지. 써볼 수 없겠지. 그 사업 시행자가 단단한 거지. 민간 공공 나누고, 그죠? 공공 부분에 국장이나 시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주택공사가 할 수 있고 민간에서는 조합하고 토의 등 소재가 된다는 걸 알고 들어가면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죠? 이게 대행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에서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대행이라는 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행을 할 수 있고 대행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뭐 그런 등등에 대한 내용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거 정리해 드릴게요. 몇 페이지냐면 294죠? 오늘 했고, 천명수하고 다 했고, 그 다음에 대행이 나옵니다. 대행자 지정. 자, 시장군수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조합이나 토지 등 소재를 대신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나 지정개발자에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재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서 누가 사업을 할 때? 조합하고 토지 등 소재가 할 때. 그죠? 뭐 이런 사유가 있으면 한대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답니다. 권리관계 분쟁으로 조합이나 토지 등 소재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토지 등 소재 과반수가 야 우리끼리 못하겠다. 대신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대행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대행 개시 결정.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을 지가 직접 하거나 지정개발자나 주공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신케 할 때는 대행 개시 결정을 해서 공보에 뭐한다? 고시를 하게 돼. 대행 개시 결정 고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대행을 한다고 했으면 소유자나 시행자에게 우리가 대행한다 라고 통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대행의 방법이 중요하죠. 대행 개시 결정 고시가 있으면 대행자는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완료 고시일까지 누구 이름? 자기 이름. 누구 계산?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누구 이름을 해요?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말고. 자, 자기 이름. 자기 누구예요? 대행자죠. 에이, 시행자는 무슨, 뒤에 시행자 계산으로라고 나왔는데 뭔 소리 하고 있나. 자기 이름 누구? 대행자. 적어라. 자기 밑에다가 연필로 적어라.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를 적으세요. 누구요? 대행자 이름이죠. 누구 계산?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대리하고는 좀 다르죠. 대리는 누구 이름? 누구 이름? 본인 이름. 누구 계산? 본인 계산. 현명주의를 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름을 누구 이름을 해요? 대행자 이름으로 해요. 계산은 누가 하고? 시행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주면 대행자가 누구 이름을 한다? 지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법률 효과에서 가지고 대행자하고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은 대행자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가 누군 줄로 착각합니까? 대행자인 줄 착각하겠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가 바로 본인한테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갑니다. 대행자한테 날아왔다가 대행자가 그걸 본인한테 넘겨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언제부터 한다고요? 법률 행위를? 그 대행 개시 결정 고시일 다음 날부터 완료
고시일까지 합니다. 완료 고시일까지. 누구 이름으로? 그렇지. 자기 이름. 누구 계산?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련합니다. 이 경우에 법이나 법에 따른 명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자가 하거나 시행자에 대해서 행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바뀐다? 대행자가 한 것으로 본다. 되겠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승인해 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재산상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아닌 대행자는 재산의 처분이나 자금의 차입 그 밖에 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대행자가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럴 때는 시장군수한테 서 미리 뭐 받고 승인받고 하면 됩니다. 대행이 끝났어요. 대행자는 남의 일을 대신했죠. 그러면 돈 받아 안 받아? 수수료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사업대행자는 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서 사업이 끝나면 대행을 완료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아닌 대행자는 미리 시장군수에게 대행이 끝났습니다 라는 뜻을 보고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대행이 끝나면 완료일을 공부에 마하고 고시하고 각각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대행자는 대행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수가 완료됐죠. 그러면 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각종 권리는 누구한테 자동으로 넘어갑니까? 시행자에게 승계됩니다. 당연히 시행자 받아가야 되겠죠. 대신해서는 이거죠. 그리고 대행자가 시행자에게 보수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보수나 비용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고 지급해야 될 날을 갖다 지연했죠. 그러면 뭘 지급한다? 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대지나 금리를 압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행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선관주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이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민법에서 많이 배우죠.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는 도덕상의 의무입니까? 법률상의 의무입니까? 선관주 의무 안 배웁니까? 배웠잖아, 민법에서. 그 도덕상의 의무예요? 법률상의 의무예요? 도덕상의 의무면 도덕책에 있어야지. 도덕상의 의무, 미안하다 이러면 돼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도덕상의 의무라면서 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도덕상의 의무면요, 미안해 이러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 돼요. 욕 한번 들어보면 된다니까. 문자, 욕 들어보기 전화 통화 싫으면 문자로 보내는데, 카톡으로. 미안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도덕상의 의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덕상의 의무입니까? 법률상의 의무입니까? 그래. 민법에 있는 선관주의 의무도 전부 다 법률상의 의무입니다.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관주의 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책임을 진다. 권리 뭐 승계 되면 됩니다. 계약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계약할 때 방법이 있거든요. 각종 계약할 때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엄청난 계약을 체결하죠. 정비사업 하다 보면 시공사 선정되고 설계자도 선정해야 되고 하는 엄청난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계약이 사바사바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옛날에는 사바사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이 초창기에 80년대쯤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돈 진짜 많이 벌었을 겁니다. 수백억은 벌었을 거예요, 수백억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정비사업이. 그렇죠. 반포 중앙아파트가, 그죠? 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집을 누가 사노?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수십억짜리로 바뀔지를 옛날에는 몰랐잖아. 관심이 없었잖아. 그때 알았으면 돈 진짜 많이 벌었을 건데. 자, 봅시다. 지금도 안 늦었다. 한 개도 안 늦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소수 갈 때가 제일 좋죠. 소수가. 그리고 그때는 법이 구멍이, 정비법 구멍이요. 어마무시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허점들이. 뻥뻥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죠? 구멍들이 되게 많았더랬습니다. 구멍이. 진짜 어마무시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거든요, 이게. 전문가들은 알죠? 요 구멍이 다 돈이라는 거. 근데 이 구멍을 메꿔서 안 메꿔서? 메꾸는 작업들을, 그죠? 그건 수십 년에 걸쳐서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터지고, 사람이 죽으니까 메꾸고, 피해자가 데모하니까 메꾸고, 선거 때 돼서 들어누우니까 메꾸고, 뭐하고,
계속 지금도 메꾸는 과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오밀조밀해져 가지고 돈을 빼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빼묻죠.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왜냐면 이게 모르거든. 정비사업이 그럼 정비구역에서 조합장이다 이러면 파워가 엄청나겠죠. 조합장이 됐다 이러면, 그죠? 이권도,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투명화됐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불투명했기 때문에 많았겠습니까? 조합장이 예를 들어서 저하고 친분 관계에 있어 저보고 도배 시공권을 줬어요. 도배를 내보고 해래. 조합장이 나하고 친구야. 난 도배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 광경시장에 가가지고, 그 도배업자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죠? 내가 2000세대 도배를 내가 다 뗐으니까, 하자. 그러면, 그거만 해도 돈을 얼마나 남가먹겠습니까? 벽지를 갖다가 한 롤당 1,000원어치면 싼 것만 해도, 그 계산만 해도 돈이 얼마고. 그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투명하지가 않은 시절이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리베이트들이 많았고, 그걸 해서 여러분들 TV 같은 데 보면 뭐 구속되고 막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엄밀하게 규정했습니다. 추진위원장이나 사업 시행자는 이 법 다른 법에 따른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각종 공사나 용역 계약, 물품 구매, 제조, 이와 같은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된다. 일반 경쟁에 붙여야 되고. 다만 계약 규모나 재산 발생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거나, 이걸 지명 경쟁 입찰이라고 불러요.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고. 예외죠, 예외. 어떤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원칙은 어떻게 돼요?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된다. 일반 경쟁 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어떻게 해라? 국가 종합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조달 시스템으로 해라. 옛날에 경쟁 입찰하면, 여러분 그 친구라는 영화 봤습니까? 친구 영화 보셨나요? 그거 보면 경쟁 입찰 하잖아요. 그죠? 아파트 샤시 공사를 놓고 이제 조폭들이 와가지고, 건설업체하고 조폭들이 와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잖아. 안 봤나?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친구라는 영화를 또 볼 수는 없잖아. 그 추첨하는 게 나아요, 추첨. 추첨하는 게 나온다고. 추첨하는 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영화에 있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많이 했는데. 추첨을 하는데, 이제 그걸 뽑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야. 샤시 공사를 하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상군행님이 이제 조폭이었잖아. 상군이 누군지 기억 안 납니까? 이게 또 뭐 영화를 갖다가 한 편 스포일러를 써야 되나 그러면. 그래가지고 냉장고에서 탁구공을 꺼내오는 거 기억납니까 혹시? 보기는 봤는데 뭐가 기억나는데? 마이무 따이가 고마이라 이것만 기억납니까? 예? 고마이라 이것만 기억납니까? 고마이라 원어민 목소리 한번 들어볼래요? 고마이라. 그래서 보면 이제 사시공사를 추첨을 하는데, 건설 업체들끼리 추첨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이제 하는 순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추첨하냐면 냉장고에 탁구공을 올려요. 그럼 탁구공에다가 이제 누가 당첨이 된다고 되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보니까 표시가 돼 있는 사람이 뭐가 되게 돼 있냐면 그 샤시공사를 가져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냉장고에서 이 탁구공이 이제 요 안에 탁구공이 가득 들어있는 거지, 이게. 근데 냉장고에 있는 탁구공을 가져와. 거기다 넣어. 그러면 색깔은 다 똑같죠? 그 이제 창구 형님이 이제 뽑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좀. 어이씨, 아닌데. 이게 음식 사온 거야. 오, 내가 됐네.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 추첨을 그렇게 했다. 옛날에 아파트도 그랬습니다. 아파트. 추첨을 그랬죠. 그래서 한강뷰를 보느냐 안 보느냐를 가지고 아파트 추첨할 때 진짜 난리 납니다. 난리. 그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강뷰 10층까지는 한강을 못 보는 거지.
만약에 아파트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인데 10층까지는 한강을 못 보고 앞집 아저씨를 봐야 돼요. 앞집 아저씨하고 매일 이렇게 손을 흔들어야 돼.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11층부터는 한강을 볼 수 있어요. 금액이 이제 차이가 엄청나겠죠. 근데 1001호 이래 된 거야. 와, 앞집 아저씨. 1101호 된 거야. 아, 한강. 벌써 당첨되자마자 3억에서 5억 차이가 나삐죠. 서울은 한강뷰하고 안민가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추첨을 했는데 뭐 부정 비리가 있다 다시 해라.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 지금은 전자조달로 해가지고 전자개표합니다. 그냥 탁 치비면 다다다닥 해가지고 번호 쫙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부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좋은 동호를 못 받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또 하고 막 조합에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재밌어요, 가보면. 자, 그래서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한다. 이걸 잡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자 선정이 있는데요. 시공자 선정. 이거 한번 나올 때 됐거든요. 자, 한번 보실래요? 조합이 사업 시행자래요. 그럼 시공자 선정 시기가 언젠지를 보셔야 되는데, 조합은 언제 합니까? 시공자 선정을? 조합 설립 인가 후에 합니다. 줄짝 중요합니다. 총회에서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수의계약은요, 경쟁입찰인데 유찰되는 경우는 수의계약 합니다.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조합원이 몇 명 이하더라? 100명 이하죠.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은 경쟁입찰 안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대요. 원래는 경쟁입찰입니다. 근데 조합원이 몇 명 이하더라? 100명 이하죠. 경쟁입찰하면 경쟁하는 곳들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100명 이하면 세대수가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포스코, 대우에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150명이 있거든요. 100명이 이하니까 90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150세대를 지을 거예요. 조합원이 90명이고. 야, 우리 레미안 할래? 우리 자이 할까? 그래가지고 막 며칠을 갖다가 막 해가지고 레미안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레미안, 삼성, 자이, 그 다음에 GS, 포스코에다가 연락을 했어. 자, 우리 몇 며칠날 경쟁입찰하니까 입찰에 참여하세요. 라니까 가들 온다, 안 온다? 안 와. 그걸 레미안은 못 하는 거지. 몇 명이 하면? 그럴 때는 경쟁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익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큰 데도 안 들어간대요. 큰 데도 대형업체는 안 들어간답니다. 왜? 시공사들이 공사비 때문에 분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예 안 들어간다. 확실한 사업장 아니면 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은 사업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공사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합동설명회를 해랍니다. 합동설명회를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2번 이상 개최를 합니다. 이것도 줄만 치는 여기 새로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합동설명회라.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시공자 선정식입니다. 언제 합니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합니다. 다르네 전부 다. 뭐에 따라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만드는 게 뭡니까? 규약이죠. 그래서 규약에 따라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운수하네요. 시장운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하나 주택공사를 내지는 지정개발자로 하여금 시행자로 할 때는 언제 한다?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후에 합니다. 언제 한다고요? 사업 시행자 지정고 시후에 경쟁입찰, 만약에 유찰되죠. 수의계약 방식으로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운수가 시공자를 선정했어요.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그 다음에 23조 1항 4호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가 시공자로 선정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두게 돼 있고, 왜냐하면 시장운수가 사업을 하게 되니까 공공이 하죠.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겠습니까? 무시되겠습니까? 무시되겠죠. 그래서 이때 할 때는 주민대표이나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막을 수 있다? 추천할 수 있어요. 추천. 이거 중요한 말이네.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고, 이때 답 더 중요한 말로네. 시공사를 만약에 추천했죠.
그럴 때는 시장군수인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무슨 공사를 포함해야 된다? 철거공사를 포함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시공사하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건물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라 라는 말은요, 옛날에는 시공사하고 계약하는 것 따로 철거공사 따로 진행됐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철거할 때 문제가 생겨요. 철거할 때. 그럼 철거할 때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 계약 따로 철거 계약 따로 했기 때문에 철거할 때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가 책임을 안 집니다. 안 집니다. 그죠? 그래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철거공사부터 포함시키라는 이야기는 철거공사할 때, 그죠? 시공사 GS건설이 철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떤 도급업체를 주겠죠. 그죠? 그 아들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라는 얘기입니까? 시공사가 책임을 지라 이 말이죠. 그 옛날에는 책임을 안 졌죠. 실제로. 꼬리 자르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철거할 때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 4, 5년 전이죠. 광주에선가 재건축 철거하면서 아파트가 그대로 무너졌죠. 그거 기억 안 납니까? TV에서 그대로 나온 거 안 봤습니까? 근데 갑자기 콕 꼬꾸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누가 사과를 했어요? 철거업체가 사과한 거 아닙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게 뭐야? 아이파크예요.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그죠? 회장이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지를 짓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잖아. 그러고 나서 2년인가 있다가 또 광주했습니다. 광주에서 아이파크 짓다가 무너졌죠, 또.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그것도 어디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그래서 아이파크 그때 막 그 재건축이라든지 아파트들이, 그죠? 시공하다가 막 그때 막 못 믿겠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뭐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예. 이거. 옛날 같으면 시공사는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철거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을 지더라고. 철공사를 포함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공사를 봤는데, 자, 한번 실래요? 자, 이거 배웠던 게 여러 가지 있어 먹는다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사업 시행자가 크게 나누면 몇 개? 마구마구. 공공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요? 그렇죠. 민간부문의 사업 시행자가 누구라고? 토지등 소재는 어떤 사업에서만 사업 시행자가 된다고요? 재개발. 몇 명 미만? 20명 미만. 자꾸 반복해야 돼. 아는 것도 자꾸 반복해야 돼. 사업 시행자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시공자 선정 시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네, 보니까.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니까 시공자는요, 야들이 사업 시행자가 돼야지 시공자를 선정할까, 아이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나니까 시공자를 선정할 수가 있네. 조합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네. 토지등 소유자는 원래 시행자예요, 원래. 원초적 시행자죠. 그러니까 야들은 언제 하느냐니까 원래 시행자. 그러니까 야들은 인정이 돼야 되고 야들은 만들어져야 되지. 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들은 없다가 권한을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시행자로 지정이 된다니까요. 시행자로 지정돼야지 시행자가 될 거 아니야. 조합이 있어야지. 추진해서 조합으로 넘어가야지. 알아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야. 거기 있더라니까요. 근데 야들은 원래 있잖아, 원래. 그러니까 언제냐면 사업을 할 때라니까요. 사업을 할 때 원래 시행자가 야들은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아이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야들 사업을 할 때 언제 하는데?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인가 떨어지고 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요 말 자꾸 해가지고 입에 익히면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사업 시행인가,
입에 자꾸 보지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죠. 정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업시행인가 자꾸 입에 손바닥에 써야 됩니다. 이거. 오늘 같은 날은 문신을 한번 써야 됩니다. 사업시행인가 계속 봐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1000번을 해야 됩니다. 1000번을. 사업시행인가 다 했습니다. 근데 공공은 원래 권한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공이 이때 되는데, 공공이 하게 되면, 봐요. 개선사업을 관리처분계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일정 사역에서 공공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공공이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 즉 소유자들은 자기 의사가 시공자 선정에 반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죠? 반영할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또는 주민대표라는 걸 두고 주민대표나 토지등 소유자 전체에서 시공사를 갖다가 야들한테 추천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추천하면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에 하는데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 조합원이 몇 명이 하면 100명이 하죠. 100명이 하죠. 그럴 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죠? 무슨 공사를 포함한다? 철거 공사를 포함한다. 뭐, 라는 등등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사족으로 달아서 기억하면 시공자 선정은 게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다 했다. 그 다음에 299로 갑니다. 조합 들어갑니다. 조합. 어마무시하게 중요합니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 시험 2개 냅니다. 6개에서 2개가 나옵니다. 6개에서 2개. 그 매년 출제라고 되어 있죠. 이 재개발은요, 조합이 출제 가능성이 80%거든요. 주택법상의 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조합은 출제 가능성이 70%입니다. 거의 매년 내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런데 정비법 조합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인데 한 문제냐 두 문제냐 문제입니다. 한 문제냐 두 문제냐. 최근은 두 문제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6개에서 두 문제면요, 얼마 3분의 1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래서 정비법 조합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조합 설립 의무 추진의 구성이 나옵니다. 추진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네요. 자, 먼저 줄 좀 칠까? 줄 좀 치면서 보고 설명드릴까? 니 알아서 해라. 알았다. 그 시공사 선정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 이거 아시죠? 그 시공 보증서를, 이거는 좀 기억해야 되겠네. 참, 빠뜨렸네.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는 보증서를 어디에 제출한다? 조합에 내야 됩니다, 여러분. 보증서를 어디에 낸다고요? 조합에 냅니다. 시장군수한테 보증서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조합이 보증서를 받았죠? 이걸 시장군수한테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사비 검증 요청된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니까 한번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다음 사유가 있으면 정비사업 지원기구에다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뭐냐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 공사비가 코로나 2000년, 코로나가 언제입니까? 2019년에 발생을 했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20년이죠. 그죠? 올림픽,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막 환자가 1명, 2명 나오고 막 중국은 우한인가 거기서 막 난리가 나고 제가 그 설명질 때 그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그게 2020년이죠. 그게 코로나가 원래 19 코로나 아닙니까? 19 코로나, 2019 코로나. 그러니까 발병한 거는 중국에서 2019년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세계로 퍼진 게 2020년.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물류가 막혀버렸어요. 물류가. 그죠? 배가 안 다닌다. 배가. 그래가지고 자재를 못 구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착공 들어갔던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들이 공사비 분쟁이 어마무시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단군 이래 최고의 재건축이 어딘 줄 아시죠? 단군 이래. 그죠? 둔촌주공. 만세대가 넘어요. 만세대. 만세대면 그 안에 인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응? 한 3만 명 좀 넘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태백시 인구가 얼마인 줄 압니까? 자,
아파트 단지 한 개, 한 해에 3만 명이 있으면요. 태백시 인구가, 그 다음에 뭐 태백시를 제가 굳이 따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군, 우리나라에 있는 소멸되는 군들, 지방에 있는 군, 조그만한 시, 그 인구가 3만에서 5만 사이거든요. 그만큼의 인구가 공안에 바글바글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단지가. 근데 그게 공사 수도때 버렸죠? 그때 그거 사태 때문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6개월 동안 공사 수도돼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한번 붙었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붙었다니까. 그래서 공사 중단했다니까요. 2년 전인가 그랬죠. 그 TV 놓고 그랬는데 뭐 못 보셨나요? 누가 이겼어요? 어? 조합이 어떻게 이기노?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 집에 인테리어 공사하기로 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한다고 여러분들 잠시 어디 호텔에 거주를 하는 거야. 그 인테리어 공사하기를 한 달이야.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와, 벽지가 올라서는 이 가격으로 못 합니다. 못 합니다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싸우겠죠. 그러놓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안 오는 거예요, 아들이. 공사 그 벽지하고 막 널브러져 있고 막 본드 냄새가 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자, 둘이 붙었어. 누가 이게? 어? 우리 한번 이기보지. 못 이긴다. 어떻게 이기노, 시공사를. 공사가 만약에 늦춰지면 거기에 있던 기존에 있던 둔촌주공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다른 데 주택을 소유해서 간 게 아니고 임대차로 간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있다고. 그 말로 되면 입주 시기가 늦어지면 그 뒷일이 그 파장 효과가요. 어마무시한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죠? 그 결국은 백기를 들었죠. 그리고 공사비 정해해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입주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공사비 정액에 대해서 검증을 요청하게끔 이런 것도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경우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냐면 사유만 아시면 돼요. 조합은 얼마가 요구하면 됩니까? 5분의 1 이상 출작. 사업 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할 때. 그 다음에 정액 비율입니다. 사업 시행인간의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달라요. 사업 시행인간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됐죠. 그러면 기간이 좀 길죠. 그럴 때는 몇 프로? 10%. 이후면 5%. 한 번 했어. 공사비 검증을 한 번 했어. 완료되고 나서, 검증이 완료되고 나서 또 정액됐어요. 그때는 몇 프로? 3% 이상이 되죠. 그럴 때는 검증을 막을 수 있다. 정비사업 지원계에 공사비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 10% 올라가고 5% 올라가고 3% 올라간다고 해서 공사비가 정액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인지를 갖다가 한번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3%, 5%, 10%, 5분의 1. 3%, 5%, 10%, 5분의 1. 하고 나서 또 할 때는 3%. 이후면 5%. 이전이면 10%. 숫자만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숫자를 알면 되니까 이거는 결국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면 됩니다. 인자서 선정하면 되고, 추진에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자, 몇 명이 모여야 돼요? 5명. 5명은 개발법. 5명. 정비법. 개발법 7명. 정비법 5명. 시장구조나 주공,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한다. 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있죠. 20명 미만. 그럴 때는 조합 설립을 안 해도 된다. 추진에. 자, 조합을 설립할 때는 정비국 지정고시후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5명. 개발법은 7명 이상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토지등 소유자 얼마 동의를 받고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한다? 승인을 받습니다. 뭐 한다고요? 승인. 인가 아닙니다. 추진위는 승인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사람은 조합 설립에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을. 그러니까 추진위가 만들어질 때 동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별말 없으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말은 나중에 추진위 구성에 동의했다가 조합 설립할 때 반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반대하고 싶을 때는 뭐 해라? 별말을 해야 됩니다. 별말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근데 반대하고 싶더라. 그럼 뭘 해라? 별도의 의사표시를 행사해라 이 말이죠.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거하지 않다. 즉 반대할 수도 있다.
공공지원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형광펜. 공공지원을 시행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공주도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이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조합을 바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합을 바로 만들어 추진을 구성 안 하고 조합을 바로 만드니까 사업기간이 짧아지겠죠. 사업기간이 짧아집니다. 좋죠. 정비사업은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좋다. 빠르게 하면 할수록. 어쨌든지 하여튼 빠르게 해라. 근데 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합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자기들이 막 하고 싶어 하죠. 그죠? 근데 저는 공공이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하면 사업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거든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짓고, 그죠? 빨리 입주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많이 올라가면 또 팔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에 하게 되면 맨날 싸우고 조합장 탄핵 우리나라 정치판하고 비슷합니다. 반대측에서 자르고 소송하고 그죠? 계속 막 괴롭히죠. 하다가 또 수도하고 봐봐 조합장이 반대측에서 조합장을 만약에 잘라삐어 고소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 조합장이 없어졌어. 그럼 사업 진행될까 안 될까? 또 수도도 되겠죠. 그럼 조합장 다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또 나가지고 유세 출마해가지고 또 유세하지 뭐 하지 또 뭐 해가 또 한 명 또 나왔어. 그 또 구속되는 거야. 아니 지금 드린 말씀 비일비재한 사건 일반적으로 비일비재한 것들입니다. 왜? 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돈 하는 일 한번 볼까요? 하는 일 하는 일이 많네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합니다.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설계.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서를 만드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계략적이보다 계략적. 그 다음에 준비 업무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어떤 업무를 한다? 준비 업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는요, 정관이 아니고 운영규정으로 움직입니다. 조합은 정관으로 움직이는데 추진위는 운영규정이니까 운영규정을 작성하죠. 동의받으러 다니네요.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도시개발에서 동의받으러 다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네요. 정관 초안을 만드네요. 정관 초안.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계략적인 걸 만들고 정관 초안을 만드네요. 이런 등등의 업무를 어디에서 한다? 추진위에서 합니다. 이 추진위원회가 하는 업무가 요즘은 잘 안 되는데 옛날에 시험에서 몇 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자, 선생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옆에다가 컨설팅 업체라고 좀 적어 놓을래요?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를 갖다가 조합이 선정하겠습니까? 추진의 단계에서 선정하겠습니까? 그렇죠. 컨설팅을 언제부터 받냐면 사업성에 대한 컨설팅에서 여러 가지를 언제부터 받냐면 추진의 단계부터 받아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추진위가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 그러니까 설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조감도 정도는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부적인 설계도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33평짜리가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오는데 조감도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입니까? 계략적인 겁니까? 계략적인 거죠.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서를 누가 만들냐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만들어요. 근데 추진의 단계에서 계략적 아웃라인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준비 업무, 각종 준비 업무는 뭐 사무실도 없고 뭐 컴퓨터도 사고 뭐 하는 등등의 준비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로서 추진의 운영 규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토의 등 소유자한테 동의받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창립총회 중요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정관을 만듭니까? 정관 초안을 만듭니까? 초안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뭐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컨설팅이죠. 컨설팅 업체 선정할 때는 당연히 뭐 한다? 경쟁입찰 하겠죠. 뭐 당연한가, 아이가? 경쟁입찰. 그 다음에 창립총회 나옵니다. 창립총회는 뭐는 받아야 되냐면 동의는 받아야 돼요. 동의가 무산되면 조합 설립은 무산되겠죠. 그렇지 않나? 조합 설립할 때 동의를 받는데 동의가 무산됐어. 그럼 조합 설립은 무산되죠. 그럼 창립총회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의가 돼야 돼요. 동의는 받고 인가 신청되기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총회입니다. 첫 번째 총회. 창립총회 개최하는 방법은요. 위원장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의 직권. 직권. 그리고 토의등 소유자 5분의 1 요거로 위원장이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위원장이 직권을 하든지 토의등 소유자 얼마가 요구하면 돼요? 5분의 1. 다만 토의등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2주가 지나도록 창립총회 소집을 하지 않죠. 그럴 때는 요구한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한자의 대표가 창립총회를 소집을 했더니만 위원장이 누구를 보내빈다? 깍두기들 보내가지고 깽판을 치죠.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 안 보셨습니까? 도대체 뭘 보는지 궁금해. 친구 영화를 갖다가 봤다고 하는데 도저히 뭐 많이 못다 이거 딱 하나를 딱 기억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추진위는 창립총회 개최할 때는 며칠 전까지요? 14일 전입니다. 이것도 나왔죠, 시험에서. 며칠 전? 14일.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지는 게 창립총회는 14일 전에 알려주는데 조합총회는 7일 전에 알려주거든요. 유사 개념이 있어서 그래요. 일시, 안건, 장소, 목적 이런 것들을 인터넷 홈피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등기로 알려주면 돼요. 창립총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정관을 확정하네요. 아까 추진위가 초안 만들었죠. 이걸 창립총회에서 확정합니다. 그리고 반장 선거합니다. 최초 반장, 임원선임, 초대 반장이죠. 초대 반장. 그 다음에 대의원, 줄반장. 중요합니다. 창립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관을 뭐 한다? 확정해버리죠. 그 다음에 임원선임, 대의원 선임, 의사결정. 의사결정은 뭐 과반의 과반입니다. 과반의 과반이라서 그거는 별로 문제될 거 없다. 창립총회 의사결정은 토의등 소유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소유자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일부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하면 된다. 그리고 비용부담 수반 업무. 그죠? 여러분들 추진위가 각종 업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겠죠.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토의등 소유자가 내야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먹는 짜장면 값은 누가 내야 돼요? 토의등 소유자가 내야지. 추진위가 수행하는 업무와 내용이 토의등 소유자 비용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면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이 한 바에 따라서 일정 수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된다. 조직, 그죠? 위원장하고 감사를 둡니다. 위원장하고 뭐야? 감사. 그 다음에 운영 규정을 만든다고 했죠, 아까? 운영 규정. 조합은 뭘 만들고요? 정관. 추진위는 운영 규정 짝짓기 잘해야 돼요. 경비 납부하라고 했죠. 토의등 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 규정에 따라서 납부하면 된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추진위에 지금 현재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의등 소유자로서 여러분들 그 정비구역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경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경비 냅니까 안 냅니까? 예?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문해서 그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준 적이 있냐고요? 없죠. 그럼 그 안에 이거 뭐로 움직일까요? 그렇죠. 돈 없잖아. 여러분 돈 안 주니까. 그죠? 근데 돈이 있어야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누구한테? 은행한테. 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갚아요. 그래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돈을 빌려주거든. 실제로는. 나중에 시공사한테 꼼짝도 못 합니다. 시공사가 이렇게 설계하면 공사기가 많이 걸리니까 설계 바꿉시다 하면 바꾸자. 바꿔.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업무 보고. 추진위는 추진위가 하는 업무를 어디에 보고한다? 당연히 나중에 총회가 만들면 총회 보고해야 되겠죠. 업무와 관련된 권리는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는 조합이 만다? 포괄성계합니다. 특정성계 아닙니다. 특정 성계가 아니고 무슨 성계한다고요? 포괄성계합니다. 그리고 추진위는 사용 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합 설립인가 떨어졌죠. 30일 안에 조합한테 인수인계하면 되겠습니다. 추진위위원회 해임. 토의등 소유자는 추진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추진위위원회 교체 해임 요구할 수 있고 사임 임기 만료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때 6개월 선임이 안 되면 시장군수는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분담금 정보를 소유자에게 제공한다.
무슨 분담금입니까? 네 이거 정비사업 하게 되면 나중에 돈 얼마 내놔야 될 거야? 네가 33평짜리를 원하면 대충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돈을 부담해야 될 거야를 뭐 하기 전에 알려줘야 돼요. 동의받고 나서 알려줍니까? 동의하기 전에 알려줍니까? 그죠? 이런 정보를 안 상태에서 자유의사로 뭘 해라? 도장을 찍어라 이 말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지문 한 개로 떠버리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조합 슬립 인가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쉬까? 쉬었다. 여기서 개정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